자, 94페이지 여러 가지 기둥의 겉넓이와 부피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실제로 이런 게 더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지금 부채꼴 모양의 기둥이죠. 밑면이 부채꼴 모양의 기둥, 이것을 먼저 쉬운 거 부피 먼저 구해볼게요. 부피는 항상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냐면 밑넓이, 그치?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게 기둥의 부피 다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 밑넓이만 구하면 되는데 이 밑넓이가 부채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채꼴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야. 밑넓이, 자, 반지름이 3cm라고 했으니까 자, 3 곱하기 파이, 그죠? 339파이, 뭐 암산하셔도 되죠? 밑넓이는 자, 원의 넓이니까 9파이 곱하기 360 중에 360도 중에 중심값 120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120. 요 값이 밑넓이가 되겠고 그것에다가 곱하기 높이가 몇이죠? 5죠. 그래서 5를 계산을 해준 거야. 그리고 났더니 9, 5, 45. 자, 얘 약분하니까 몇이니? 1이고 얘는 3분의 1이어서 3분의 1하고 이제 그러니까 각도 먼저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해 주시고 여기는 3과 여기는 9 약분하면 3 돼서 3, 5, 15 파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피를 쓰면 이제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부피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겉넓이를 구해볼 건데 자, 겉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 겉넓이는 모두 다 포장지로 포장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한다라고 했냐면 겉넓이는 이 밑넓이가 어떻게 돼? 두 개가 있어. 그치? 밑넓이 곱하기 두 개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2에다가 바로 옆넓이를 구하라 했는데 그렇죠? 이것 또한 옆넓이가 모두 사각형이야. 자, 상상을 한번 전개도를 해볼게. 자, 요면이지, 요면. 이 노란색 줄을 여기다 그렸어. 노란색 줄. 그리고 나서 이 직사각형을 밑으로 이렇게 그려본 거야. 직사각형. 그 다음 여기 있는 빨간색 있지. 이 빨간색 이거를 선을 뜯어서 쫙 펼쳤더니 빨간색이 이렇게 길이가 되겠고 거기에 요런 만큼의 이제 직사각형이 생기겠지. 이게 뭐야?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빨간색 전체 요 뒷부분 둥그런 옆면을 의미한 거야. 그 다음 얘는 또 뭐가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파란색 이렇게 해서 이 파란색 부분의 직사각형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어떻게? 이 노란색 부분을 직사각형을 여기다 그렸고 이 빨간색 이 뒷부분도 펼치면 직사각형이 될 테니까 직사각형 그렸고 여기도 파란색의 이 밑에 있는 부분에 직사각형을 그렸더니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밑면에 둘레가 된 거야. 그치? 둘레. 그래서 이 노란색하고 이 파란색은 여기서 3이라는 걸 알 수 있지. 3cm, 얘도 3cm. 그럼 얘만, 이게 바로 부채꼴에 뭐가 되는 거야? 이 부채꼴에 호의 길이가 되더라. 이 얘기인 거야. 호. 얘만. 그래서 3 더하기 3에다가 호의 길이를 더한 다음 여기 높이 몇죠? 높이가 5였어요. 이게 바로 옆넓이가 되더라. 이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호의 길이만 옆에다가 살짝 써보도록 할게. 자, 여기서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냐면 자, 보세요. 밑넓이 우선 천천히 여기다 식을 써볼게. 밑넓이는 339파이 그쵸? 그래서 원의 넓이 9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120 거기에 이런 거 몇 개? 두 개가 있었어. 그치? 실제로 이건 약분을 먼저 해놓고 쓰셔도 돼요. 3분의 1 약분했으니까 그쵸? 이런 게 두 개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옆넓이를 구할 건데 밑넓이의 둘레를 구할 거야. 자, 밑넓이의 둘레는 3 더하기 3에 그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호를 구하려면 반지름이 3이니까 그쵸? 6파이에 그쵸? 6파이 지름 곱하기 파이에 360분의 중심각 120 써놓은 거야. 이게 바로 호의 길이. 거기에다가 자 거기에 곱하기 몇을 해준다? 높이가 몇이에요? 5가 되더라. 이렇게 한번 식을 다 정리를 해놨어. 그래서 자 보세요. 얘는 약분하니까 3분의 1이라 했고
9, 그쵸? 3파이에다 2 곱하니까 3, 2, 6파이 더하기. 자, 그 다음 여기는 6에다가 6 더하고 얘는 3분의 1이죠. 3분의 1에 약분하니까 2파이. 그죠? 그 곱하기 5 이렇게 나온 거야. 그죠? 그리고 나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이거 분배법칙 하면 돼요. 이렇게 똑같이 분배법칙 하면 6파이에 더하기 6, 5, 30에 더하기 5, 2, 10파이 해서 16파이 플러스 3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곱 센티미터. 그래서 이게 바로 건널비가 되더라 이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선생님 이 문제 도대체 어디 나오나요? 어디 안 나와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필기해 두시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3하고 5를 구해서 3, 5, 15 여기다 써놓고 여기도 3, 5, 15에 여기 옆넓이에 호의 길 있잖아. 이 호의 길을 직접 여기서 구해가지고 곱해서 호의 길이가 아까 몇이었냐면 그렇죠. 반지름이 3이니까 여기다 써볼게. 6파이 곱하기 3분의 1인 여기가 2파이. 호의 길이가 2파이였고 높이가 2였으니까 2파이 곱하기 높이가 5였으니까 10파이 이렇게 해서 30 더하기 10파이를 여기 옆면 30 플러스 10파이를 옆면 그 다음 밑면 그래서 각각 따로 구해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둘레 구해서 높이 구하나 옆넓이를 혹은 직사각형 1개, 2개, 3개 각각 구해서 더해주나 그 결과는 똑같다. 이해되죠? 자 연습 이거 해보시고 그 유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 이렇게 해서 그 밑에 모양이 나와 있는데 이거 지울게요. 그 입체 도형은 선생님이 이것도 이제 초등학교 과정에서 좀 배웠을 수도 있어서 좀 심화를 한 친구들은 배웠을 텐데 어떻게 풀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려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빠르게 좀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빠르게 그릴 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본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 얘기죠. 자, 이 안에 있는 부분 있지. 이 부분에 사각형이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이 입체도형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 거야. 움푹 들어갔어. 그치? 너희들 그림 보면 그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움푹 들어간 부분 이것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부피가 항상 좀 쉬우니까 부피 먼저 구해볼 거예요. 부피는 자 선생님 약간 다른 문제로 하고 싶어서 이 길이를 모두 다 뭐 5로 할게요. 좀 간단하게 해보려면 10으로 할게요. 10 얘도 10 얘도 10 여기도 10 그래서 전체 이 큰 정육면체에서 작은 얘도 정육면체라 해볼까?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얘는 2, 3 하고 여기도 4 이렇게 할게요. 2, 3, 4 이렇게 길이로 이제 구해볼게요. 그러면 그 가장 큰 부피 정육면체에서 그렇죠? 이런 상황인 거야. 정육면체 이 큰 거에서 이 작은 거 있지 작은 거. 요 작은 거에 이 직육면체를 이렇게 해서 빼버리면 부피가 나오겠다. 이거가 덜어내라 이렇게 덜어내. 이해되죠? 그럼 이제 부피 한번 구해보면 큰 정육면체 부피는 마찬가지 정육면체도 기둥이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주는 거야. 10 곱하기 10이 밑넓이고 거기에 높이가 10이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여기에서 빼줄 거야. 뭐냐면 얘를 2, 3, 4가 있으니까 얘도 밑넓이가 2 곱하기 3이고 거기에 높이는 몇이 된다? 4가 되더라. 요걸 빼주는 거야. 그래서 자 얘는 1000에서 몇이니? 3이 6, 6, 4, 24 이렇게 빼줘서 이 부피는 9, 7, 6 이렇게 976이 되더라 이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976 단위를 쓰면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모두 단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제 부피가 끝났으면 이제 건널비를 한번 구해볼 건데, 자, 건널비를 의외로 좀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건널비 때문에 이 문제는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자, 봐. 건널비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처음에 이렇게 이 뭐야 이거 기역 모양이야 니은 모양이야 이렇게 생긴 이 모양에 그쵸? 이 모양에다가 밑면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밑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테고 그쵸? 그 다음에 옆면 이쪽 옆면은 보니까 이렇게 니은 모양의 옆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테고 그쵸? 그 다음 이쪽 옆면은 또 그냥 정사각형 이렇게 해서 생겼을 테고 그쵸? 이 앞에서 본 모양 이 앞에서 본 모양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을 테고 그래서 이게 큰 것이고 안에 있는 걸 봤더니 여기 그쵸? 여기가 이제 그렇죠 노란색으로 할게요. 노란색으로 요 모양 여기에 노란색으로 요 모양이 생길 테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앞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자 여기도 있을 거 아니야 면이 이렇게 그렇죠? 면이 있으면 요것 또한 뭐 이런 식으로 생길 테고 거기에 자 여기 빨간색 모양으로 그렇죠? 이 빨간색 모양으로 여기 요것 또한 이렇게 더해주면 그렇죠? 이걸 각각 다 더해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이 빨간색 있지? 이 빨간색 요 부분이 이 위로 쭉 올라온다면 얘가 바로 이 모양의 빨간색이 딱 맞춰 들어갈 테니까 결국에 얘랑 합한 게 결국 위로 올리면 10 곱하기 10인 이런 정사각형이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 노란색도 마찬가지로 꼭 이거를 이제 이 노란색 부분을 뜯어서 여기 밖에다 붙였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어차피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뜯어서 여기다 붙여버리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을 여기다 뜯어서 여기다 붙여버리면 똑같이 이렇게 10cm인 이런 정육면체가 또 하나 나올 테고 이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얘도 정사각형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모양으로만 그대로 본다 하면 이 뒤에 있는 이 작은 사각형을 앞으로 붙여 여기다 붙이고 이 노란색 사각형도 띄어다가 여기다 밖에다 붙이고 이 빨간색 사각형도 띄어다 위에다 붙이면 이런 정사각형 3개가 나오더라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전체의 건널비가 이 정사각형 3개의 건널비와 같아서 결국 얘는 10 곱하기 10에 이런 게 몇 개다? 그렇죠? 3개여서 300의 건널비가 나옵니다. 선생님 이거 다 안 구하나요? 이 부분? 응, 안 구해도 된다는 얘기야. 왜? 이 부분이 빨간색이었잖아. 원래 여기가 빨간색이었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 이 빨간색 작은 걸 위에다 붙였다고 생각한 게 딱 요 모양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나머지 기역 모양, 니은 모양, 니은 거꾸로 된 모양 요걸 각각 구해가지고 얘네들을 구해서 더할 게 아니라 얘를 처음부터 붙여서 한꺼번에 구해버리면 쉽더라. 이해됐죠? 그래서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아마 고생할 것 같아 혹시 설명을 해봤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걸 이해하셨으면 이제 밑에 문제 또한 열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